과 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의 개념이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법경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 자, 분류는 토지에 대한 분류와 주택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보통 주택보다는 토지가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토지 용어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봤을 때 좀 전에 복합 개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잡자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는데요. 자,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를 갔을 때 세 가지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법률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세 가지가 무슨 경기가 있다 그랬어요? 법경기죠. 세 가지가 법경기고,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기억하시죠? 그죠? 유형이라는 자체는 자, 기술적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형태가 있고요. 법과 경제는 무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토지를 볼게요. 자, 토지를 그냥 눈으로 인간 눈에 비치는 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토지도 하나의 그냥이다, 자연이다.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은 그냥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사놓게 되면 자산 가치가 있죠. 자산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산은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법은, 자, 우리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라는 것이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갈게요. 자, 토지가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어머 이거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냥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는 거고, 눈을 감고 어머 이거 돈 되겠다 그럼 무슨 쪽이죠? 경제적이고. 자,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쪽이다? 법률 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자연이라고 돼 있어. 자연은 그냥 밑줄 쳐보세요. 토지는 자연물로서의 토지라는 거, 그냥 토지는 자연을 파악할 때 자연 환경이라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따 나가셔서 저쪽 건물이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공간은 자, 우리가 이제 수평에 있는 그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올렸을 때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간을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이라고 그래요. 몇 차원? 3차원. 그래서 부동산은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올리기만 합니까? 지하실도 있습니까? 고층화 지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으로서가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위치에 따라,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에 따라 가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위치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와 유용성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수익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상업용지는 수익성이 중요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공업용지는 생산비 같은 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는 자연으로 파악할 때 곧 자연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네 가지는 자,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눈에 안 비칩니까? 눈에 비칩니까? 비치죠. 그럼 경제적이에요?
기술적,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경제적으로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활동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럼 자산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덩치가 작습니까? 덩치가 큽니까? 그럼 재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비중이 큰 재화라는 거 밑줄 쳐보세요.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토지를 사게 되면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그럼 자본이 증식될 수도 있죠. 자본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고요. 자본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고 상품이라는 단어까지가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다. 그러면은 이 생산 요소와 소비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서 택지를 사서 건물을 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토지가 여기에 투입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건설회사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가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걸 생산 요소라 그래요. 무슨 요소? 그럼 이건 소비재입니까? 생산재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토지는 노동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생산재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설회사가 만약에 이거를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휴양지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 예. 생산 요소이지만 동시에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토지는 생산 요소,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거래할 때 시장에 출품되면 상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한개 해보세요. 자,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시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면 상품을 팔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그 돈이 자산과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빵집에서 빵집 아저씨가 빵을 사세요? 밀가루 사세요? 밀가루. 그럼 이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를 왜 샀어요? 먹으려고 샀어요?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러면 소비재다, 생산 요소다.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밀가루를 삽니까? 빵을 삽니까? 그럼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샀어요? 빵을 소비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럼 소비재인 거죠. 그죠? 그럼 빵을 포장을 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면은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건설회사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택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건설회사는 택지를 왜 샀어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은 택지여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소비재이죠. 맞나요? 그럼 주택을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5가지가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일로 와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요? 몇 개요? 5개. 맞아요? 그럼 얘가 5개고 얘가 4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아닌 거 얘 낼 수 있고 얘가 아닌 거 얘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잘 할게요. 저도 부동산학 박사 학자지만은 여러분들은 학점 따라오셨어요? 자격증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학문적인 게 중요합니까? 맞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론은 가요.
그죠? 제가 또 부동산학의 전문가니까 내가 무조건 야매를 질리진 않아요. 근데 이론을 가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편법이 야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매? 야매. 이렇게 수술할 때 그냥 그 야매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매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야매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면 안 하고. 원하세요? 그러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시옷. 그럼 자산에 시옷 들어가나요? 이 해봐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생산 요소에 들어가고 소비재 들어가고 상품에. 그럼 경제적은 뭐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옷을 빨리 골라내셔야 돼요. 근데 야매는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아까운 시간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투자 파트 아시죠? 아까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은 자 돈은 내 돈만 있어요. 빌린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왜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부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야. 그러면 부채는 자기 자본이야, 타인 자본이야? 타인 자본이에요. 그러면 회계학상 이 두 가지가 이 자산의 목록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론에 어떻게 나왔냐?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다. 그럼 자산 얼마예요? 2억이 되겠죠.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가 대우는 옛날에 부채가 커도 자산 규모가 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본도 어디 들어간다? 자산, 시옷이 들어간다고 하셔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자, 23회 때 환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환경은 경제적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보세요? 환경이라는 단어는 시옷자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그럼 경제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할게. 재미를 붙여보세요, 개론에. 그럼 시험 문제 경제적이냐 아니냐를 잘 얘기해 보세요. 경제적이냐 아니냐. 저 입술을 잘 보세요. 소비재, 시옷, 소비재, 경제적이 아니야. 경제적이죠. 상품, 시옷, 상품. 경제죠. 생산 요소. 공간. 경제적이 아니야. 어머, 어떻게 알았어? 시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이게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르쳐 드린 거는 나중에 야매로 끝내버리세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 보시면, 어머, 답이 3번 딱 보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경제적은 뭐가 들어가는 걸 골라라. 시옷. 얘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소비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경제적이 되니까.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개론이에요. 그죠? 재밌어요? 이렇게. 야매. 야매. 시옷 들어간다는 내 자신이 초라한데 어쩔 수 없어. 그죠? 제가, 강의가요, 틀려요, 강의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 강의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학문이 중요합니까? 이 시옷이 중요합니까? 시옷이 중요해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다 합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만드냐면 계산 문제도 야매를 만들어요. 계산 문제도 어머 3번, 2번 딱 찍게끔. 그죠? 기대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잡으시면. 개론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론 들었으면은 또 내가 이거 경제적이라는 거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해서 집에 가서 생각해봐. 경제적인 모든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뭐 하나는 생각나? 알았어, 자산. 그럼 자산은 경제적이 아니야, 자산. 어떻게 알았어? 공간은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시없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깔끔하게 끝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가시면 법률적, 제도적 측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다? 법, 민법에. 그러면은 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광의의 부동산. 자, 그러면 협의는 좁게 본다는 거고 광의는 넓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협의는 뭐라고? 좁게. 광의는 넓게. 이렇게. 그래서 민법에만 협의로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광의라는 것은 협의 부동산을 플러스하고 의제 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의제 준부동산. 자, 그러면 의제 준부동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 부동산에 준한다,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함께공 보이시, 물건에 대한 것이 내 소유권인지를 변동을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아니, 뭐 어려운 거 이게 동산이잖아요.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시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볼펜은 여러분 거 맞아요? 훔친 거 아니야? 어떤 학원에 훔쳤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깜짝아! 이러는 거야. 왜냐니까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대. 빨리 갖다 줘라 그랬어. 그죠? 점유로서 공시를 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점유로 해야 됩니까? 등기합니까? 등기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록을 이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서류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한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무슨 성? 자, 이 부자는 아닐 부자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펜을 옆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그냥 어머, 야, 너 이거 100원에 사. 이렇게 점유 이전하면 되는 거야. 볼펜 넘길 때, 얘 너 등기해와라. 완전 또라이지, 그지? 근데 부동산은 그냥 넘겨?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아. 그럼 점유 이전해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되죠. 등기로서 기록을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서류로서 작성해서 이걸 네 거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학자들이 자동차를 봤어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러면 얘는 동산의 성격을 갖고 있죠. 동산은 뭐로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주차장에 빨리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가세요. 저 같은 놈이 와서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앞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등록증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등기 등록에 공시단을 갖추면 부동산에 준하여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간주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요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그럼 법을 좁게 봤어요? 법을 좀 넓게 봤어요? 넓게 봤다는 거죠. 다시요. 여기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협의는 무슨 법까지만 얘기했지? 정말? 광의는 민법만 얘기했어? 개별법도 포함시켰어? 어머어머. 그럼 법을 좁게 봤어? 넓게 봤어? 그래서 협의야? 광의야? 광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와 광의에 들어가는데 준부동산은 절대 협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부동산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 들어가요? 광의. 요거가 이제 입문 과정에 가져가셔야 돼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45페이지여요. 45페이지 가시면 3번에 1번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뭐라고 얘기해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 그럼 협의는 민법만 규정이 돼 있죠? 넘겼어요. 페이지 47페이지. 거기 중부동산과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자,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자동차는 준부동산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제가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 중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동산은 원래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의지한다고 했었죠?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 저당법에 나와 있죠. 따라서 등기 등록 공시를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률적 효과로 자,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자, 자동차도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고자동차를 사시게 되면요, 자동차 등록증만 띄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도 띄워보셔야 돼요. 그 원부가 등기부등본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럼 저당권의 개체가 된다. 중부동산은 감정평가도 합니다. 자동차도 평가를 해요. 평가사들이. 그러면서 이론상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는 항공기 이런 건 다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전업법, 항공기 전업법.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박 등기법 이런 것들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건설기계 저당법, 공장강업재단 저당법. 그다음에 어업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수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적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임목은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나무도 등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하나의 부동산을 봐요. 자, 밑에 가시면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광의는 뭐와 뭐를 합친 거죠? 협의와 중부동산이죠.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딱 해드린 여기까지만 가져요. 그래서 절 보세요. 따라 보세요. 법경기.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야? 경제적은 뭐가 들어가? 시옷.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출제원들이 경제적을 제일 잘 내요. 그죠? 5가지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억하시죠? 자본 이렇게 해서 토지는 생산재 얘기만 합니까? 소비재 얘기도 합니까? 소비재 얘기도. 마지막 시험 문제 환경은 경제적이다. 맞아 틀려? 환경은 경제적이다. X야? 요. 왜? 어머 잘한다. 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는 넓게 봐, 좁게 봐. 광의는 그럼 민법에서만 보는 것은 뭐요? 협의. 그런가요? 근데 광의는 민법이야 개별법을 포함해? 법을 좁게 봤어? 넓게 봤어? 넓게 봤어.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들어가고 광의에 들어가죠. 근데 중부동산은 얘기해 보세요. 민법이야 개별법이야? 협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광의에 들어가. 여기 시험 문제. 이해 갔어요?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만 가셔도 문제 쉽게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넘기세요. 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분류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도 시험 문제는 배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는 나온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별표 친 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간씩 이제 살을 붙이면서 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공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온다면 양가로 이번에 감정평가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잡을게요. 자, 택지, 농지, 임지가 있어요. 그럼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무슨 지겠어요? 택지. 농사 짓는 땅은? 나무 심는 땅은? 임지예요.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농지는 전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반농가수원. 그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가구용 목재 만드는 게 용재림이고 신탈림은 땔감 만드는 게 신탈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오른쪽서부터 양가로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51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할 때 토지의 용어를 몰라야 돼요? 토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토지 용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어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하라는 것만 보시면 자,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대라고 되는 거 아직 보지 마세요. 출제 민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부지와 택지라는 게 있죠. 엮으셔서 별표를 쳐놓으세요. 부지와 택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부지와 택지. 부지라는 것은 펼부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부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택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택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 부지 택지만 보세요. 대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부지는 건축 용지 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하천 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포괄하는 용어는 택지다, 부지다. 부지.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부지 택지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가시고 이 대지라는 것이 건축법에서의 대지와 지적법에서의 대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대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출제 빈도가 낮아요. 넘겨보세요.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은 52페이지 가시면 대지와 맹지가 또 나왔죠. 밑에 4번에 맹지 대지 있어요? 그럼 대지를 보지 마시고 맹지만 보세요. 맹지. 맹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맹지는 이 소경맹은 눈을 멀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다 그래요. 그죠?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지다? 맹지. 그래서 맹지는 자, 밑줄만 쳐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명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두 번째 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그까지만 물어봐요. 그까지만. 그래서 대지라는 이 대자가 얘는 자료용 모양의 대자인데 대지라는 이 자료용 모양의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양가로 3번이 있죠. 별표를 쳐놓으시고 얘가 올해 뜹니다. 내년에 27회 때.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니다. 후보지 이행지를 좀 강하게 할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다. 자, 아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택지고 농사 짓는 땅이 무슨 지예요? 농지. 나무 심는 땅이 임지. 그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또 우리가 얘는 주상공, 얘는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가수원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임지 지역은 용재림 지역과 아까 신탈림 지역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지로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가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그러면 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뀝니다. 근데 전과 후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ing죠.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과정 중입니까? 그럼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택지 후보지라 그래요. 그죠?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인가요? 과정 중. 자,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대분류입니다. 크게 바뀌어서 대분류기 때문에 그건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지역 상호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바뀌기 때문에 대분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안에서 바뀌기 때문에 소분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바뀌는 것은 후보지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택지 지역 내에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역 상호간은 대분류고요. 크게 바뀌고 지역 내는 소분류고,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뀐 거는 후보지고요. 지역 내에서 바뀐 거는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 자, 여러분 옛날에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농임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 따라해보세요. 임농택. 그럼 어떻게, 뭐가 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 택지를 건물을 부시고 농사 지어요? 이상한 놈이야. 나무 심어? 더 또라이겠다. 그럼 택농임으로 외워? 임농택으로 외워. 임농택. 그럼 임농택은 야매로 갑니다. 영화감독 임건택 감독 아시죠? 그래서 임건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맨날 농택이 핍니다.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영화감독을 전수해 줄게. 우리나라 임건택 감독, 영화감독의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그 소분류가 됩니까? 대분류가 됩니까? 대분류. 그럼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후보지. 근데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바뀌면 뭐다? 이행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잡을게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임농택. 어떻게 바뀌는 거 얘기해봐요. 임지, 농지, 택지가 바뀌면 값어치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옛날에 1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굉장히 쉽게. 그럼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임농택. 누구의 동생이지? 감사합니다. 영화감독의 소장이셔, 거장이셔? 소분류야, 대분류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역 내야, 지역 상호간이야? 이 안에서 바뀌는 것은?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은 이행지야, 후보지야?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죠? 뭐가 있어? 야매가 있죠, 그죠? 야매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원하세요? 진정으로 원하세요? 그럼 지역 상호간에 나오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그러면 상이라는 게 나오면 후보지를 찍으셔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이죠? 그럼 12월 달에 대종상이나 연기 대상을 받죠? 그럼 후보들이 왜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알았어. 그지? 그럼 후보는 뭘 받으려고 기다리지? 상 받으려고 그래요. 맞나요? 그러면 지역 상호간에 상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후보지를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원하십니까? 가야 된다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호간 나왔다. 누구 찍어? 후보. 왜 찍어? 상 받으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펜 들어보세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52페이지 하고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후보지는 용도 지역인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있어? 지역 상호간에다가 밑줄 쳐야지. 상호간. 그럼 지역 상호간은 이행지 찍어, 후보지 찍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잘한다. 다 기억하겠다.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이걸 이행지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전환이 됐어요? 전환되고 있는 이에요. 가정이죠. 그죠? 전환되나면 틀린다는 거죠. 되고 있는. 그 다음에 가망지는 바뀌기를 바라는 희망한다는 얘기고 예정지는 아직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행지는 어떨까? 임지 지역,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지역 내에서 바뀌면 뭐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한 번만 따라오세요.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자, 임농택이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아?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는 게 값어치가 높아지죠? 누구의 동생이지? 감사합니다. 영감독의 소장이셔, 거장이셔? 그 소분류야, 대분류야? 그럼 이렇게 바뀌면 지역 내야, 지역 상호간이야? 상호간.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 지역 상호간 나왔다. 이행지야, 후보지야? 후보. 지역 상호간. 지역 내에 나오면 이행지. 얘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매가 싹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오른쪽에 양가로 5번 필지와 핵지에도 별표 땡이야. 필지와 핵지. 얘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지와 핵지. 필지와 핵지 있어요? 5번 갑니다.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그럼 필지와 핵지는 갑니다. 자,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안 부여돼요? 부여돼요. 그럼 땅에도 번호가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땅에도 번호를 매기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같은 거 해보셨나? 틱틱틱. 막 땅 따먹기 하다가 갑하고 우리 있는데, 어머, 이거 누구 땅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냥 이 땅에다 번호를 매겨. 그래서 사람들이 집원이라고 들어보셨나? 따라해봐. 번지. 번지를 거꾸로 해봐. 집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권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집원이 필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 집원이 붙어서 하나의 집원이 붙는 법률상 면적 단위하면 안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면적 단위 해야 돼요? 등록 단위 해야 돼요? 면적 단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집원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구분하는 것은 요거는 소유권이니까 경제적이겠어요? 법률적이겠어요? 법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핵지는 부동산학, 특히 감정평가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활동할 때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중개업소에 가셔서 갑돌이가 여러분이 땅을 살 때 갑돌이 땅은 얼마야, 을돌이 땅은 얼마야, 그러진 않죠. 삽니다, 안 삽니다, 안 사죠, 그지?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 그럼 중개업자도 소유권으로 물건을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여기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는 게 팩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수준이라는 게 나왔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무슨지다? 획지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나왔으니까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자,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 많아서 펜 들어보세요. 필지, 핵지 박스 있어요? 자, 필지는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그래서 니은에 소유권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번에 보시면 등기 등록 단위지 면적 단위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법률 관계고, 획지는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부동산학적 개념이면서, 자, 이건 가격이 유사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염두 체크하시면 돼요. 개발 활동할 때 보통 획지는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필지와 핵지 중에서,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번지는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죠. 그죠? 그럼 필지는 집원이니까 항상 번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획지와 필지 중에서는 여러분들 느낌은 필지가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갔을 때 획지와 필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느낌이 오죠. 맞나요? 자, 어떤 게 더 느낌이 온다? 필지. 자, 따라보세요. 그냥 입니까? 느낌이 옵니까? 그냥이 와요? feel이 와요. 그래서 feel지예요. 뭐든지 feel지. 근데 획지는 feel이 옵니까? 획갑니까? 획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지선다에 출제원이 틀리게 되면 반대적으로 바꿔내겠죠. 그죠? 그러면 필지는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획지는요? 경제적이죠. 가볼게요. 따라해보세요. 필지. 리을. 따라봐. 법률적. 리을. 할 수 있겠어요? 필지는 법률적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따라봐. 필지. 법률적. 그럼 획지가 경제적인 개념이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나지, 갱지, 저지인데, 갱지와 저지는 1번 말이에요. 그래서 나지만 먼저 보세요. 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지라는 것은 벌거벗을 나자로 써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지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토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용을 제한하는, 나중에 이제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민법에 이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보상 평가할 때는 나지 상정으로 가요. 무슨 상정으로 간다? 나지. 그래서 제도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상 평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상 평가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나지 상정으로 간다는 것은 건부지라도 나지를 갖고 상정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맨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건부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건부지 찾았습니까? 건부지는 건물이 부착된 토지에 건물 구축물이 있는 거예요. 부지가. 근데 밑에 건부지의 평가 나지 가격 기준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2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는 누가 높게 평가되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인접 토지라도 여기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주택을 그냥입니까? 상가로 고쳐야 됩니까? 상가로 고쳐야죠.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지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아직 건물이 없죠. 그럼 여기가 택지라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상가를 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으로 잘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지 평가액을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죠. 그러면 건부지와 나지 중에서 누가 평가가 더 높게 평가된다고요? 나지.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긴 하죠.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 해서 건부 감가가 됩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까?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돼요. 그럼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헌 건물은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도 토지 보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나무 심고 창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건부지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그럼 감가가 아니라 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나지. 그래서 나지는 처녀총각 생각하시면 돼요. 처녀총각은 아직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지. 가장 돈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지. 명자고 돈 많은 사람, 그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지? 채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건부지는 미분들은요, 지금 이거를 철거해야 돼,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법원으로 가야지. 돈과 시간 많이 들어가지. 위자료 만만치 않아, 그지? 그래서 나지가 더 높게 평가돼요, 처녀총각이.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지에 속하세요, 건부지에 속하세요? 아니, 왜 속이려고 그래?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50살인데 나지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돌아온 나지래. 잘났어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학원들이 이제 여기는 상태가 여성분이 괜찮아요. 근데 다른 학원은 건부지성 나지 여성분이 계셔요. 딱 봤는데 건부지인데 나지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지라고 적용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 그러면 이건 건부지인가요? 건부간가야? 간가. 근데 건부지가 높게 보면 건부지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25회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건부감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건부감가라는 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거야? 낮게 평가되는 거지. 요게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 건부지 평가 나지 가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면 건부감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그럼 건부지를 채용을 잊지 않을 때라는 얘기죠. 나지가 높게 평가되고 건부증가는 누가 높게 평가돼요? 건부지. 그래서 개발 제한이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해 갔죠? 넘기세요. 자, 기타에서는 소지라는 게 시험 문제가 올해 나왔긴 했는데 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바탕소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개발되지 않은 토지예요. 택지로. 그럼 개발됐어요? 개발 이전이에요.
이전.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다. 그다음에 이제 희한하게도 올해 포락지라는 게 나왔어요. 포락지라는 게 있나요? 포락지. 그럼 포락지라는 자체는 올해 나왔으니까 뭐 내년에는 그렇게 출시되지는 않죠. 근데 제가 또 제가 아까 95% 적중했다 그랬죠. 적중 예상 문제에 제가 포락지를 집어넣었어요. 출제원이 내 유학 봤나 봐. 꼭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출제됐어요. 제 지문이.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포락지라는 것은, 자, 포락지는 원래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그럼 밑줄 쳐보세요. 포락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지라고 되어 있나?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사유지는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지적공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입니다.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가, 자,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가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를 포락지라는 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긴 합니다. 낙자가 떨어질 낙자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이 제가 냈던 문제가 정확하게 표현돼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락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법지와 빈지를 묶어보세요.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는 24회 때 떴습니다. 24회 때 법지와 빈지입니다. 그러면 법지와 빈지를 봤을 때 이 법자는, 자, 할게요. 일단은 윗면적과 아랫면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 아랫면적 토지가 을돌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럼 분계를 맞게 해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법이니까. 근데 여기 뚫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는 없죠. 활용식이 없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예요. 그래서 다시 할게. 소유권은 그냥이다 인정이 된다. 근데 이용할 수는 없더라. 이 빈지는 물가 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는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갯벌인데 이따 보겠지만은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용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 가면은 해변 토지를 얘기해요. 모래사장. 그럼 어떻습니까? 팔아서 꽂고 사용료를 받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수변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하고 해변 토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변에 가시면 야 해변이라 그래야 돼요, 야 빈지라 그래야 돼요. 빈지다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럼 법이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가치가 없다.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되나 이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법지 있어요, 법지. 법은 법이 붙었으니까 그냥입니까? 법으로는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활용식이 있다, 활용식은 없다. 없다.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료면과의 경사된 토지를 얘기해요.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어진 농것입니다. 측량 면적에 포함이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윗면적 토지 소유자한테 측량 면적이 포함이 돼서 또 소유권 인정이 되고, 빈지는 거기 보시면 해변 토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만조수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라는 건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법지와 반대죠. 소유권 없으나 이용하는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고 돼 있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냈던 게 그 예상 문제가 포락지라는 거를 백선에 냈었어요. 근데 아까 포락지라는 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개인 사유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죠. 빈지가 침식된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밑에 단독주택만 있나요? 공동주택도 있나요? 단독은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고, 공동주택은 넘기시면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자, 요거는 이제 공법 시간에 조금 자세히 배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한번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야매로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7회 때 뭐가 나올지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좀 쉬었다 가는데,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누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포괄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입을 여세요. 누가 더 포괄적이다? 부지. 부지는 건축용지만이 아니라 하천부지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할게요. 자,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임농택은 어떻게 외웠어? 뭘 어떻게 바뀌는 게?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간다. 누구의 동생이지? 감사합니다. 영화 감독의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소분류야, 대분류야? 이렇게 바뀌는 건 지역 내야, 지역 상호간이야. 이 안에서 바뀌면 지역 내. 후보가 왜 대기실에서 기다려? 상 받으려고 기다려요? 여러분들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후보가 대기실에서 왜 기다려? 정말? 응? 그럼 상 나왔어. 누구 찍어? 후보. 그죠? 지역상.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가. 만약에 상 나왔는데 이행지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지역 상호간은 뭐다? 후보지. 지역 내는 이행지. 전환이 됐어. 전환 과정 중이야. 과정 중. 필지, 획지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번지가 뭐야? 지번이 뭐야? 지번은 획지야, 필지야? 필지. 그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상 면적 단위야, 등록 단위야? 등록. 그럼 소유권이지. 그럼 필지는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획지는 경제적. 그럼 가격 나오면 누구 찍어? 획지. 지번 나오면 필지 찍으셨죠. 어느 게 더 필이 와? 따라봐. 필지. 따라봐. 필지. 법률적. 그럼 법률적은 누구냐? 필지라는 얘기죠. 잡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잡아가세요. 그죠? 그래서 총론 파트는 지금서부터 스파르타 하시고 딱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야.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지? 그럼 건부진가야, 건부감가야? 근데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더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지는 법이 붙었지? 법. 그럼 그냥이야, 소유권이 있어. 근데 이용 가치가 없고. 빈지는 물가빈자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이용 가치는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에서 지역 상호간 나왔어. 그럼 이행지야, 후보지야? 어떻게 알았지? 잘한다. 따라봐. 필지. 법률적. 필지적이야, 법률적이야? 벌써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총론 파트는요, 문제를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문 과정은 지금 놀 때가 아니야. 그죠? 어떤 학원 가면 막 강사들이 막 이거 지금 막 신나고 떠들고, 시험 나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지금 잡아갖고 집에 가서 동영상 보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이게 바꿔냅니까?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누가 넓어? 부지. 맞아요? 후보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어? 이행지. 나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 건무지. 필지가 있으면 획지. 나지가 있으면 건무지. 법지가 있으면 빈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좀 쉬었다 갈게요.